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국격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일단 노르웨이는 전 국민을 다 검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노르웨이의 인구가 540만 명이거든요. 540만 명이면 싱가포르 인구랑 거의 비슷하고 서울의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슬란드 정책을 따라서 했대요.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6만 명인데 전 국민을 다 검사하는 걸 목표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웨덴은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집단 면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노르웨이의 전 국민을 다 검사하려는 시도랑 스웨덴의 집단 감염력을 시도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스웨덴의 집단 면역 그거를 걱정스럽게 보는 이유가 고려대학교 감염학과 교수님께서 이 질병은 걸렸다가 나아도 또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스웨덴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틀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웨덴 인구가 약 10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이 3,700명이고 사망이 110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벌써 사망자가 110명인데 이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가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사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집단 면역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계속 일반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단 면역이 성공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경제적인 타격 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 동안 그 누군가는 그러면 죽어가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집단 면역을 선택하는 거랑 당장 경제적 타격은 좀 받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려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바뀔 뻔했대요.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대구에서 31번 환자 이후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감당이 안 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셨대요. 어떤 분들은 일단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만 검사를 하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은 지금 같은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스웨덴하고 오히려 더 비슷했어요. 고위험 유증상자 위주로 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유지를 했었거든요. 쇼핑몰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그냥 다 일상을 즐기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정책이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확진자 수도 그렇고 사망자 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이런 정책 때문에 스스로 나으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밝혀진 거는 지금까지 2명이거든요. 스스로 집에서 혼자 나으신 분들요.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했는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 중에서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2-3번 갔다 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걸렸을 것 같은데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검사한 게 항체 반응 검사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려서 싸우면 내 몸에서 그 싸운 흔적이 남아서 그게 항체 반응 검사에 나온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과거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다 나은, 스스로 나은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마도 그 두 분 외에도 그렇게 집에서 스스로 나으신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의료시설이 허락한다면, 의료시설이 충분하다면 한국처럼 검사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나는 스스로 치유해서 나을 수 있지만 내가 걸린 줄 모르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옮겼을 때 그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다 검사해서
무증상이건 가벼운 증상이건 일단 확진이 되면은 격리가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싱가포르 한 회사가 마스크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게 실리콘 마스크인데요. 그래서 한번 사면은 한 2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이게 얼굴에 꽉 끼는 부분이 전부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앞에 조그맣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필터를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필터를 버리고 끓여가지고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알코올 티슈 같은 걸로 닦아서 소독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스크의 장점은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대신 마스크의 단점은 아무래도 그냥 일반 마스크보다는 실리콘이라고 하더라도 착용감이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으면 착용감이 불편하고 또 숨쉬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구멍이 앞에 조금만 나 있어가지고 거기로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쉬기가 약간 불편한 게 있다고 해요. 또 어쨌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30만 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1000개를 일단 싱가포르로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할 거라고 해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에 25불 정도가 한다고 하는데 실리콘 마스크라고 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싱가포르는 지금 테스트 키트를 스스로 생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중국이랑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이랑 미얀마 등에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근데 그 싱가포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트가 빠른 거는 3시간에서 이제 3일까지 걸리는 키트들이었는데 최근에 10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키트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거 피로 검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거 검사했다고 한번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허락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싱가포르 테스트는 이게 정확도가 9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내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게 허락이 됐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한테도 컨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반 정도가 계속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아마 이 키트는 공항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하늘도 파래지고 야생동물들도 막 도시를 배회하고, 베네치아에서는 물고기도 돌아왔다고 하고, 이탈리아의 어떤 항구에서는 돌고래도 몇십 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고, 싱가포르에서도 머라이언 파크에 비버 가족들인지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햇살을 즐기는 사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뉴스를 전달해 드릴게요. 싱가포르의 도우미들이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집주인한테 저녁에 뭐 먹겠냐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집주인이 만두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이 도우미분이 만두를 처음 만들어 보나 봐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만두 만들 때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꽉꽉꽉 해야지 만두 속이 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이드업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우미가 그 타이드업 하라는 얘기를 듣고 실을 가지고 그 만두 윗부분을 꼬맨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도 건강하세요.